넘겨가면서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나서는 끝이 아니고 다시 1페이지부터요. 같은 책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무 많은 책을 계속 보는 거 별로 의미가 없고요. 한 권의 책을 거의 다 외울 듯이. 근데 이제 학생한테는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읽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위해서 마치 습관화가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학생 나름 이제 최대한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0번쯤 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머릿속에 문법의 틀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어떤 문장을 봐도 이제 어휘만의 문제인 거지 그다음부터는 문장 구조나 오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 그 선행사 같은 경우에 정말 착한 일을 잘하는 그런 절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근데 그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영어 문법 교육에 있어가지고 많은 어머니들이 특히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의 그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의 영어 문법 수업과 우리나라의 문법 수업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의 그런 그 문법 수업과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우리나라의 문법 수업을 이렇게 동등하게 비교하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아까 선생님께서 다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문법은 그 언어 학습의 뼈대입니다. 우리 사람에 있어서 뼈가 없으면은 우리 골격을 형성할 수 없듯이 그 언어 학습에 있어서 그 문법을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초등학교 가보면은 문법 수업을 해줘요.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문법 용어, 뭐 현재 관련이, 뭐 아까 과거 관련이 그것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제 하는데 이제 그들의 문법 수업과 우리나라 문법 수업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영미 문화권의 이제 그 문법 수업은 언어 생활 속에서 이제 문법 수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문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언어 학습을 위한.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그냥 문법을 위한 문법. 교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로 말하면 focus on form이라는 말 쓰는데 단순히 형태에만 치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이제 문법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문법과 또 문법이 사용되고 있는 맥락들, 그죠? 문장들이나 여러 가지 텍스트를 같이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문법을 그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소위 영국이나 미국과의 그 문법 교육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이제 문법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어떤 어학의 뼈대기 때문에 쉽게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 아,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문법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문법 쉽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대신 이제 이것을 문법만 문법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실생활에서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그 자료들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몰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뭐 많은 분들도 동의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영어를 공교육에서 배웠을 때 예전엔 그러니까 한순간에 우리가 영어를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문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법 용어가 어려워서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칠판에 적혀 있는 SV, SVC, SVO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데 그럼 선생님,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문법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문법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이 문법을 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영어를 친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중학생 정도 되기 전까지는 아직 어린아이일 때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도 영어는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자리를 잡아줘야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문법 참 딱딱하고 재미도 없는 데다가 어렵기까지 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버리지 않고 그래도 옛 추억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선 재밌게 놀이로 영어를 인식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제대로 된 문법 교육 시작할 때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아이의 그 욕구에 맞게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슬슬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법 용어 나올 때마다 매우 딱딱하지만 이건 이름이니까 우리 같이 인정해주자고 설득해가면서 이제 손잡고 가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학창 시절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이제 영어의 문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것처럼 그러면 지금 학생들 뭐 요즘 하도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많이 배우니까 그 초등학생 정도는 영어 문법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문법을 너무 깊이 있게까지 가려고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문법이라는 게 아무래도 법칙이다 보니까 파면 팔수록 아주 심도 있고 심화되고 너무 어려운
그런 문법들이 많아요. 거기까지 필요할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이제 바운더리를 정해보자면 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다루는 문법 정도면 아주 필수적이고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법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에서 다루는 정도를 중학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가장 훌륭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문법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익히는 게 그게 나중에 중학교에서 문법을 배울 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는 문법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버리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우선은 많은 문장을 접하고 많은 문장을 듣고 같이 말해보고 그래서 그냥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가다가 중학생이 돼서 그것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문장이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표현들이 자산이 돼서 그 위에 이제 문법이 얹어지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깊이 있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중학교 1, 2, 3학년에서 다루는 문법 정도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보다 더 어려운 것들은 의외로 쉽게 쌓아져요. 아까도 왜 사상누각 말씀하셨지만 아주 골격이 탄탄하고 뼈대가 탄탄하면 그 위에 좀 많은 것을 얹어도 무너지질 않는데 그 뼈대가 약하면 조금만 얹어도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뼈대를 쌓는 마음으로 중학교 1, 2, 3학년 정도의 문법을 탄탄하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외우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겠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보겠다. 엄마가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문장을 접하라는 말이 전 좀 와닿는 게요. 네. 그 아이들, 그러니까 교육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인데,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문법이라는 거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간단한 문장들을 많이 알고 있다가 알고 봤더니 이게 이러한 문법과 그렇죠. 네네. 문법이래더라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쉽게 이해가 이해가 갈 되는 거죠. 수가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지금 예.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가 어프로치를 방향을 우리가 잘 학습자 연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인지 발달적인 측면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추상적인 능력을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이와 같이 샘플들을 많이 제공해 줘서 나중에 자기들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하고 뭐 중학교 이상의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발달한 학생들은 뭐 문법적인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와 같이 방법적인 면에서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영어 궁금합니다. 문법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나눠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윤희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좋은 말씀 들려주신 또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준남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이 시간의 토크앤 이슈에서는요, 이슈 포커스 2010 대한민국 영어 교육 백서 3부작 시리즈 마지막 편이죠. 제3부 영어 교육 환경의 진화편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영어 궁금합니다 코너에서는 바로 취업 인터뷰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네. 요즘 그 외국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죠. 영어 인터뷰. 여러분도 혹시 영어 인터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여러분께 찾아가서 여러분의 인터뷰, 질문을 따와서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많이 올려주셨으면 저희가 그 질문들을 정말 확실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